자, 오늘 강의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소음인에게 작용한 텍솔에 의해서 전혀 종양이 억제되지 않고 자란 그런 경우를 제가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걸 시작하기 전에 제가 글에도 잘 써놓았지만 유방암에 관한 기본 프로토콜을 잠깐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방암의 기본 프로토콜은 자, 보통 1기나 2기에서는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 이후에 항암을 합니다. 그래서 AC 6차 정도 시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게 아니고 자, 수술 후에 OP 한 다음에 AC 4차 텍솔 4차 시행을 하고 방사선 하고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 경우에는 호르모널 세라피를 합니다. 이게 표준 공식이에요. 그리고 그게 아닌 경우에 조금 뭐 2기 말부터 3기 초 이런 정도 하면은 먼저 항암을 하고 AC 4차 텍솔 4차 그 다음에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방사선을 시행하고 그 다음에 호르모널 세라피를 수용체가 있는 경우에는 합니다. 그리고 트리플 네가티브라는 유방암에서 아주 고약한 트리플 3중 음성 호르몬 수용체가 안 나오는데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있고 에스트로겐 리셉터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프로게스테론 리셉터 헐2 헐셉틴 리셉터 수용체 세 가지를 따지는데 이 중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경우는 트리플 네가티브라고 그래요. 3중 음성. 근데 일단 3중 음성이 판별되면은 우리 한의학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무조건 이거는 소음인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한 분이 처음에 초기에는 수용체가 나왔는데 재발을 해서 그 부위를 수술을 하고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트리플 네가티브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또 반대의 경우 처음에는 트리플 네가티브가 나왔는데 다시 재발을 해서 수술을 해서 조직 검사를 하니까 수용체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트리플 네가티브가 한 사람의 체질보다는 어떤 암의 속성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지만은 어쨌든 트리플 네가티브를 진단받는 분은 무조건 소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선항암을 하는 경우 목적이 뭐냐? 좀 항암제를 통해서 암의 사이즈를 줄이고 수술 부위를 적게 하겠다는 뜻이 하나 있고 암세포의 세력을 약화시켜서 어차피 수술 후에 그죠? 종양이 있으면은 이거를 도려냈을 때 떨어져 나가는데 실제로 요 1cm 입방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십만 개 이상의 세포가 있어요. 그럼 이게 수술해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혈관을 타고 어떻게 돼요? 퍼지게 되어 있어요. 원래 초기 종양은 세포 자체에는 이거를 막는 힘이 있어서 뚫고 나가지 못하고 이거를 가둬놓습니다. 가둬놓는데 수술에 의해서 이게 커트가 되면서 잘려나가면서 거기에 주변의 혈관, 인파를 통해서 조직이 뿌려지는 거죠. 씨앗이. 그랬다가 적절한 곳에 가서 자기가 살만한 곳에 자리 잡고 뿌리를 내려요. 뿌리를 내려서 이 뿌리가 충실히
영양을 빨을만 하면 그때부터 이제 위로 싹이 올라오고 가지가 자라가지고 암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선항암이 되게 보면은 양방 선생님들은 체질에 대한 개념을 안 갖고 있지만 저는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자, 소음인들은 처음에는 줄었는데 힘도 안 들었고 탁솔로 넘어가면서 더 이상은 안 줄더라. 그리고 수술을 한 거예요. 근데 수술 후에 방사선이 소음인들한테는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 왜? 방사선에 의해서 조직괴사가 되면서 염증이 뉴트로필을 유도하고 이 뉴트로필이 암의 미세 환경, 마이크로 엔바이로먼트가 됩니다. 최신 이론이에요. 이전에는 뉴트로필이 나쁜 것을 잡아먹는 하나의 우리 백혈구의 일종으로만 알았는데 오히려 뉴트로필이 증가하면서 이게 암의 마이크로 엔바이로먼트가 되더라 하는 게 최신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염증을 억제하기 위해서 소음인들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덱사를 꼭 써가면서 치료를 하게 해요. 그래서 염증을 잡아버리면 이런 일이 잘 안 하는데 이런 걸로 잘 안 썼을 때 폐로 전이가 돼서 나중에 보면 폐로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태음인 경우는 어떤 식으로 가냐. 처음에 A씨에서는 안 줄어요. 그러다가 텍솔로 잘 줄어요. 그리고 수술을 하고서 하는 방법은 아주 태음인들한테는 긍정적입니다. 방법도.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에서 아까 타목시펜, 호르몬 치료가 있을 때 타목시펜, 타모프렉스, 타목시펜이라는 약이 있어요. 이게 태음인 약이에요. 그래서 태음인은 초기에만 안 좋지, 그 다음에 텍솔 잘 받았지, 수술 이후에 방사선 잘 받았지, 타목시펜 잘 받았지. 저 서울대 환우에 가서 보면요, 그분들은 양방 선생님 시키는 대로 했더니 나는 아주 완치됐어. 주변 분들한테 너 딴짓 하지 마라. 이 병원 믿으면 돼. 괜히 쓸데없이 뭐 한약이나 건강식품 찾고 그 이상한 거 보지만 하는 분들은 다 넓적한 태음인들이. 태음인들이 다 넓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원만하고 눈도 크고 이런 태음인들 분들이 많아. 맷집도 좋고. 근데 양반 선생님들이 모르시는 것은 뭐냐면은 암 환자가 일단 재발을 했을 때도 끊임없이 병원을 신뢰하고 찾는 분들도 있지만은 재발을 했고 그것도 급작스럽게 아주 확산이 많이 됐다 그러면은 병원을 안 찾습니다. 그분들은 통계에 빠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양반 선생님들은 그 소수가 재발을 하는 거지 다수는 잘 치료가 된다. 표준 치료로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그러면 소음인은 어떻게 되냐? 선항암이 아주 좋아요. 근데 텍솔에 의해서 별로 좋지 않고 암세포가 약이 올라 있어. 오히려 비려주는 식이에요. 그 다음에 수술 이후에 방사선에 의해서 만약 이런 염증 제거가 안 된다면 오히려 더 안 좋아요. 그 다음에 타목시펜을 만약 호르몬 세라피가 있어서 소음을 위한 호르몬 세라피는 없어요. 저는 에스트로겐을 씁니다. 나중에 그런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방암 환자한테 에스트로겐을 써서 없어진 거를 제가 발표한 사례가 있어요. 하지만 이 타목시펜이나 아로마타제 이니비토라는 그런 호르몬들이 없기 때문에 소음인한테는 만약 이거를 하면요 더 나빠져. 그러다 보니까 소음인은 성적이 그죠? 트리플 X예요. 트리플 X. 그래서 소음인들이 재발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 뒤에 또 5, 6년 뒤에 재발하는 분들이 아주 소음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선 소음인, 태음인 두 사례를 했는데 요번에 소개하는 사례도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머릿속에다 놓고 기억하고 한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 환자는 2000년도 유방암 수술을 했고 2001년도에 방사선 치료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2000년도 말에 수술을 했으니까 방사선 치료가 당연히 2001년도에 시행이 됐겠죠. 그리고 2002년도 5월, 그러니까 근 1년 조금 만에 이스키움, 그죠? 이스키알, 이거는 저기 우리 골반뼈죠. 장골이라고 하나? 이스키움 보험 메타가 되고 폐도 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폐 전이를 수술을 해버렸어. 로벡토미를 해서 폐엽을 아예 도려내버렸어. 근데 도려내고 나서도 역시 암이 제거되는 게 아니니까, 그죠? 한 1년 만에 다시 재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텍소를 2차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커져서 우리 집에 옮겨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약하고 텍솔로 확연히 줄인 케이스예요. 근데 끝까지 가지 못하고 우리 집에서 이렇게 또 확 주니까 한두 달 다니다가 안 오고 양방 치료로 저쪽으로 매달렸는데 그 뒤로는 제가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추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또 문제예요. 한약과 양약이 같이 치료가 됐을 때 처음에는 양방에서 해줄 게 없다 그래서 한방으로 오는데 우리가 약물 선택을 잘해 갖고 되면은 한약은 비용도 보험이 안 되고 식이요법도 까다롭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환자 자신도 이게 과연 한약이 맞아서 내가 치료가 된 것인가, 양약이 맞아서 치료가 된 것인가 이런 의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특히 소음인들, 태음인들은 조금 달라요. 태음인들은 굉장히